손에 든 샴페인 잔에서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박서연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썩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초대받지 못한 자리, 막판에 변경된 회의 일정 같은 것들. 하지만 오늘 밤은 마치 무릎에 골프채를 맞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창업주의 은퇴 파티는 축하의 자리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조문객 없는 장례식 같았다. 아니, 눈물과 위로의 음식조차 없는 삭막한 장례식이었다. 가식적인 연설과 미지근한 새우 칵테일만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창업주의 총애를 받는 조카이자 갓 부임한 CEO, 아마도 진정성을 향수 이름쯤으로 여길 남자 이민준이 있었다. 박서연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이사와 잔을 부딪히며 몸에 꽉 끼는 재킷을 입고 컨트리 클럽에서나 볼 법한 거만한 미소를 띤 채 좌중을 휘어잡는 이민준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미 시너지, 민첩한 재조정, 세대적 전환 같은 새로운 유행어를 남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서연의 귀에는 이 회사를 해체하고 뼈대만 남겨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자는 말로 들릴 뿐이었다. 박서연 상무는 단순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엔진 그 자체였다. 지난 10년간 하루 12시간 근무, 잦은 비행기 연착, 고객의 변덕, 기적 같은 예산 절감을 모두 감당해냈다. 그녀는 한울 글로벌이라는 거대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는 회사 자체를 의미할 정도였다. 그 계약이 없었다면 이 물류회사는 그저 그런 지역 배송 업체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 덕분에 전국적인 강자로 진정한 경쟁자로 발돋움했다. 이민주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혹은 보았지만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미 의도적으로 그녀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정표는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분기 기획회의가 끝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민준에게 묻자 그는 마치 손님 수프에 침을 뱉는 웨이터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잠깐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아시다시피 95%의 사람들은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나칩니다. 별일 아니죠.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셨고 아직 커피가 식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첫 일만 구독자 달성을 도와주세요. 자, 이제 다시 그녀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박서연은 순진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지만 이민준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싸구려에 쉽게 지워지고 항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부류. 그녀는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 평정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고객 변동, 팀 재배치, 그리고 실수로 자신의 이름이 빠진 모든 메모를 추적했다. 그녀는 바보인 척했다. 자신이 방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포식자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특히 한울 건은 마음이 아팠다. 그 고객은 그녀의 자식과도 같았다. 눈보라가 치는 날, 망가진 휴대폰과 절반짜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하이힐을 신은 채 그들을 설득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화상회의로 그들의 전체 화물 유통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을 도왔고 배송 문제를 해결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보다 한울팀을 더 잘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주간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저 답답함. 마치 자는 동안 누군가 내 가구를 멋대로 재배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민주는 그녀의 자리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에 대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박서연은 움츠러드는 대신 늘 하던 대로 했다. 재정비하고 재조정하고 침묵을 지켰다. 이민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녀는 조용히 힘을 모았다. 박서연이라는 사람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민준이 처음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을 취소했을 때 그는 꽉 찬 안건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마치 바쁜 분기를 헤쳐나가는 동료인 양, 임원 라운지에서 미지근한 커피를 사이에 두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로 화답하며 이민준의 만행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메모를 추가했다. 그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농담 삼아 만든 폴더였지만 이제는 활발하게 업데이트되는 문서가 되었다. 두 번째로 그는 고객이 새로운 목소리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그 말은 더 아팠다. 평범한 고객이 아니었다. 그녀가 3번의 확장 단계와 1번의 CEO 이혼을 겪는 동안 곁을 지켰던 오랜 파트너, 캐빗 물류였다. 다음 날 그녀는 그들의 운영 책임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아무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 통화 후 박서연은 한참 동안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이민주는 리더십에 서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원한을 품은 편집자가 수정액 병을 들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이야기해서 그녀를 지워나가고 있었다. 회의 초대장이 그녀의 일정표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대학 인턴 시절부터 고객 대면 전문가로 키워낸 후배들은 변변한 문자 한 통 없이 재배치되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한 후배는 심지어 사과까지 했다. 제가 요청한 이동이 아니에요. 이 부사장님이 전략적 재배치라고만 하셨어요. 상무님이 모르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전략적 재배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코너를 돌기 전에 브레이크를 자르는 이민준식 화법이었다. 물론 그녀는 적응했다. 박서연은 항상 그랬다. 그녀는 회사의 슬랙 아카이브를 더 깊이 파고들어 그가 만든 모든 비공개 채널을 표시하고 디지털 너구리처럼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정중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이메일 한 통으로 찾아왔다. 박 상무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시작되었다. 혹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특별히 상무님을 찾으셨거든요.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강 회장의 일정을 전쟁 상황실처럼 관리하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여성인 한울그룹 비서실의 김 비서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박서연은 심장이 세게 한 번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초대받지도 못했다. 주간 물류전략회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울그룹 계정의 생명선이었고 강 회장은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무언가 심상치 않을 때가 아니면 사람을 특별히 찾지 않았다. 박서연의 답장은 빠르고 가볍고 무심했다.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곧 강 회장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의는 잘 진행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깍지 꼈다. 아니, 이건 착오가 아니었다. 이것은 픽셀 단위로 그녀를 지우는 행위였다. 이민주는 그녀를 내쫓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배짱이나 이사회의 지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서서히 피를 말리는 작전을 세운 것이었다. 수천 번의 일정 편집으로 죽이는 것, 그녀를 부재 중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고객들이 의아해하게 만들고 성과평가에서 서서히 흠집을 내는 것. 하지만 박서연은 회사 내 암투보다 더한 것도 견뎌냈다. 그녀는 실패한 인수합병, 재무담당 임원의 횡령 사건, 그리고 한 번은 위장염에 걸리고 발 뒤꿈치가 부러진 채로 야간 비행을 견뎌냈다. 그는 지금 움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김 비서와 점심 약속을 잡았다. 그냥 안부나 물을 겸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특정 메모를 위해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현명한 처사였다. 그녀는 백업을 만들었다. 타임스탬프를 기록했다. 그녀는 사상 리더십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명목으로 한울의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민주는 균열, 실수, 좋지 않은 하루를 원했다. 박서연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저 미소, 조용한 끄덕임, 그리고 정치인의 약속처럼 매끄럽고 공허한 수능뿐이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된 것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결혼식 청첩장처럼 두꺼운 카드에 인쇄된 초대장이었다. 박서연은 예산 요청서와 낡은 공급업체 카탈로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그것을 사무실 우편함에서 발견했다. 금박 테두리, 회사 문장, 알브룩 앤 선즈, 임원 리더십 수련회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에어웨이 파인즈 리조트.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다. 10년 동안 그 수련회는 남자들만의 클럽 버전의 고해성사 장소였다. 골프, 시가,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익사시킬 만큼의 법원. 박서연은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밀러테크 합병을 성사시켰을 때도 2018년 4분기에 12연계의 팔레트를 하룻밤 사이에 재경로 지정하여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을 때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초대받은 것이다. 아, 그녀는 우쭐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끼로 던져진 것이었다. 하단의 서명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민준, 마치 거만함 속에서 벼려낸 듯한 그의 완벽한 서체. 그린 위에서 당신의 통찰력을 기대하며. 그래, 통찰력이라. 박서연은 카드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고 새 법률 노트패드를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참석 여부 회신이 아니었다. 목록이었다. 한울 계약서 조항 언어 확인으로 시작하는 목록. 2분기 고객 성과자료 백업. 강 회장, 김 비서, 최고 운영 책임자와의 모든 통신 검토. 날짜 및 타임스탬프가 찍힌 팀 이동 메모 복사. 이민준이 극장을 원한다면 그녀는 그에게 쇼를 보여줄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프닝 공연으로 무대에 오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저격수처럼 들어갈 것이었다. 그녀는 일정을 비우고 회의를 플랫폼 밖으로 옮기고 대화를 개인 휴대폰으로 전환했다. 이민준이 사랑하는 협업 모니터링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박서연은 카키색 바지를 입고 허를 찔릴 생각이 없었다. 만약 이 수련회가 그녀가 의심하는 매복이라면 그녀는 전쟁 자금을 가지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었다. 수련회 이틀 전 그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비스트로에서 한울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민태호를 점심 식사로 만났다.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사교적 만남, 비공식적으로는 분위기 파악. 민태호는 냉철하고 속을 읽기 힘든 것으로 유명했다. 마치 회의실에서 포커를 배운 사람처럼. 하지만 연어 샐러드를 반쯤 먹었을 때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살짝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만약 당신이 완전한 전략적 통제권, 자원, 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박서연은 묘지기처럼 차분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재건할 겁니다. 더 똑똑하게, 더 간결하게, 처음부터 쓸모없는 인력 없이, 자존심 없이, 오직 실행만으로. 민태호는 아주 잠깐 눈으로 미소 지었다. 알아두면 좋겠군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떠날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계산했고 처음 만난 것처럼 그녀와 악수하며 말했다. 수련회 즐기세요. 박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즐기지 않았다. 여기서 이민준의 통치 아래에서는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대규모 파트너를 위한 고객 인도 워크플로우를 재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기밀 전략 메모를 작성했다. 물론 가상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것을 보냈고 안전을 위해 변호사에게도 참조로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짐을 쌌다. 여행 가방이 아니라 전쟁 키트였다. 3개의 바인더. 하나는 계약서, 하나는 성과 데이터, 하나는 이민준의 재배치 및 일정 삭제 기록. 그녀는 이민준이 자신을 어떤 구덩이에 묻을 계획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가 그 코스에 발을 들여놓을 때쯤에는 그녀가 삽을 소유할 작정이었다. 페어웨이 파인즈는 나쁜 결정들이 롤렉스를 차고 스테이크를 레어로 주문하여 허세를 부리는 그런 곳처럼 보였다. 하얀 기둥의 클럽하우스, 완벽하게 관리된 그린, 터커나 브레이든 같은 이름을 가진 골프장 직원들은 당신이 클럽을 들고 있든 숨겨진 무기를 들고 있든 상관없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박서연은 렌터카에서 내려 긴 숨을 내쉬었다. 삼나무와 자존심이 뒤섞인 공기.
이민주는 클럽하우스 앞에서 활짝 팔을 벌리고 크림을 상하게 할 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박상무님, 와주셔서 기쁩니다.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는 스프레드시트를 발명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로 가득 찬 회의실에서 수년간 살아남은 여성들이 터득하는 종류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며 대답했다. 특히 이렇게 비전 있는 분들과 함께라면요. 첫 번째 타격은 1시간 후 테라스에서 열린 환영 믹서에서 왔다. 이민주는 잔을 부딪히며 자신이 아마도 TED 강연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연설을 시작했다. 마치 더 배첼러 기업한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난간에 기대어 서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값비싼 샤르도네를 흔들며 말했다. 이 회사의 강점은 전통이 아닌 혁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유서 깊은 리더십을 존중합니다. 그는 박서연을 향해 무심하게 손짓했다. 하지만 우리를 앞으로 이끌 것은 차세대 비전입니다. 몇몇 웃음소리, 몇몇 외면하는 시선. 신규 고객 중 한 명이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서연은 움찔하지 않고 그냥 클럽 소다를 마시며 그 자식의 회계 연도 예측치 디지털 백업을 3번 확인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메모했다. 그녀는 그의 겸손한 만큼이나 허구적인 2개의 예측치를 발견했다. 나중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공연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전 후배 사원이었던 마커스는 젊고 야심차고 똑똑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였다. 이민주는 그를 우리 미래 운영에 떠오르는 얼굴이라고 소개했다. 마치 아빠가 아이의 마카로니 작품을 자랑하듯 마커스의 등을 한 손으로 두드리며 마커스는 다행히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재미있네요.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마커스는 아직 저에게 결제를 위해 참조로 보내던데요. 이민주는 손을 내저었다. 우리는 그냥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선한 에너지. 테이블은 예의상 웃었다. 박서연은 아스파라거스 한 조각을 찌르며 이민준의 차 타이어에도 똑같이 하고 싶다고 상상했다.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은 이민준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속삭임으로 왔다. 그녀가 법원을 손에 들고 화덕 근처에 서 있을 때 한올그룹의 비서인 김 비서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다. 강 회장님께서 골프그룹에 특별히 상무님을 요청하셨어요. 그녀는 앞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를 다시 짜게 하셨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서연의 위장이 가라앉지 않았다. 마치 물속에 너무 오래 있다가 폐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처럼 솟아올랐다. 강 회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하고 계산적이며 무자비하게 효율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감상적이지 않았다. 그는 편안함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만약 그가 그녀를 요청했다면 그것은 향수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가였다. 그날 밤 스위트룸에서 박서연은 아침에 입을 옷을 꺼내놓았다. 맞춤 바지, 칼라 셔츠, 그리고 파워힐처럼 보일 수 있는 스파이크 없는 골프화. 그녀는 문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한울 계약서의 조항을 읽었다. 주요 고객 담당자가 동의 없이 해임될 경우 계약은 즉시 검토 및 해지될 수 있다. 그녀는 스카치 한 잔을 따르고 어두운 골프 코스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수련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량소였다. 누군가 그녀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고 그들은 이민준 버전의 숫자에 관심이 없었다. 3번째 홀을 돌 때쯤 박서연은 이미 자신이 이 4인조가 링크드인 동호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민주는 티오프 이후로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모든 샷에는 홍보가 동반되었다. 이건 자율화물 운송으로의 4분기 진출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그렇게 말하며 공을 연못으로 깨끗하게 날려보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 정말 최첨단 기술이죠. 조용한 회색 옷과 더 날카로운 침묵으로 무장한 강 회장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당신의 영혼에 대한 계산을 이미 끝낸 사람처럼 고요했다. 박서연은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골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스윙 사이의 멈춤이 중요했다. 5번째 홀을 돌 때쯤 그녀는 리듬을 찾았다. 깔끔한 스트로크, 효율적인 라인, 과시 없는 플레이. 그녀는 일하는 것처럼 플레이했다. 전략적이고 정확하며 사람들이 당신이 실력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 만큼의 재능을 보여주었다. 이민주는 상처 입은 공작처럼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박상무님은 원래 한우를 데려오는데 도움을 주셨죠. 레거시 시대의 말이죠. 그는 6번 티에서 줄을 서면서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스택, 더 간결한 운영, 속도가 관건이죠. 강 회장은 티를 잔디에 박고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화물이 길을 잃으면 속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박서연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민준의 미소가 허리띠를 한 칸 더 조인 것처럼 굳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페어웨이를 걸었고 강 회장은 그녀에게 무심하게 돌아섰다. 말씀 좀 해보시죠. 새로운 교통부 규정하에서 다주간 출시를 어떻게 경로 지정하시겠습니까? 박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북동부는 I-84 회랑 근처에 유통을 유지하고 도시 병목 현상을 피해야 합니다. 중서부는 배치를 엇갈리게 해야 합니다.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는 공급업체 업그레이드 전까지 건너뛰고 다른 모든 것은 루이빌이나 디모인과 같은 2등급 허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규모를 원한다면 속도를 쫓기 전에 예측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강 회장은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서 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데이터부터 시작해야죠. 항상 추적 지표를 표준화하고 보고 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의를 소유하지 않으면 대화를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민준이 끼어들려고 했다. 저희는 실제로 팀 수준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보고를 분산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마치 파리를 쫓아내는 것처럼 손을 들었다. 그리고 당신의 기존 고객들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닫고 박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충성심은 화폐입니다. 출시 기간 동안 명확성과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다른 곳을 찾을 것입니다. 라운드의 나머지는 그렇게 진행되었다. 박서연은 받아쳤고 이민주는 비틀거렸다.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15번 홀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동안 강 회장은 그녀와 함께 옆으로 물러났다. CEO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위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박서연은 씩 웃었다. 매일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미소 짓고는 카트로 돌아갔다. 그들이 18번 티에 도착했을 때 해는 높이 떴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8월의 습도보다 더 짙었다. 박서연의 경기는 거의 완벽했고 그녀의 통찰력은 명쾌했으며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지막 샷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무언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희망, 폭풍 속에서 의지하는 그런 허약한 종류가 아니었다. 위험한 종류. 어쩌면 당신은 미치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당신은 아직 게임에 참여하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속삭이는 종류. 하지만 그녀는 이민준이 그 거만한 허세 아래에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아직. 그리고 그가 무엇을 계획했든 그것은 바로 여기서 일어날 것이었다. 잔디가 부드럽고 관중이 지켜보고 칼이 미소 지으며 나올 수 있는 곳에서 리조트의 노을이 천천히 멍이 드는 것처럼 번졌다. 박서연은 화덕 파티오 가장자리 근처에 혼자 서서 클럽 소다를 마시며
이민준이 저녁 내내 마치 독수리처럼 자신 주위를 맴돌며 내려앉을 적절한 바람을 찾고 있는 것을 못 본 척했다. 그는 마침내 각주를 잃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번지르르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박상무님, 그는 꿀처럼 달콤하고 거만한 톤으로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조용한 곳에서요. 그녀는 그를 따라 구석진 곳에 조명으로 장식된 조용한 정원길로 갔다. 곧 있을 전문적인 해고만 아니었다면 낭만적이었을 것이다. 이민주는 팔짱을 끼고 마치 위대한 지혜를 전달하려는 듯이 무게중심을 옮겼다. 존경의 의미에서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당신은 끝입니다. 박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끝. 그는 유치원 선생님이 중력을 설명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간소화하고 리더십을 통합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일을 했어요. 유서 깊은 일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해하시죠? 바로 그것이었다. 공식적인 퇴사 절차에 예의조차 없었다. 인사 담당자도 서류도 그냥 이 거만한 자식이 그녀의 경력을 낡은 아이폰처럼 버리는 것뿐이었다. 박서연은 방금 자기 신발에 오줌을 싸고 집에 태워달라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이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사회에도 보고되었어요. 월요일에 퇴직금을 받게 될 겁니다. 후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는 마치 올가미가 아니라 꽃다발을 건네는 것처럼 말했다. 박서연은 반응하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그가 분명히 원했던 장면을 연출해주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고 그가 다시 가슴을 펴기 전에 돌아서 걸어갔다. 방으로 돌아와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에어컨은 마치 다음에 와야 할 무언가를 채우려는 듯이 윙윙거렸다. 눈물, 분노, 공황.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없는 메시지. 내일 준비하세요. 18번 홀. 박서연은 한참 동안 화면을 쳐다보았다. 이모티콘도, 인사말도 그저 그 하나의 외과 수술 같은 지시뿐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책상으로 가서 가져온 폴더를 열었다. 안의 문서들은 화나 있지도 않았고 극적이지도 않았다. 그것들은 꼼꼼했다. 날짜, 메모, KPI, 한울 계약서, 7.4, 사망, 서면 통지나 정당한 사유 없는 핵심 인력 해체 시 계약 해지 조항. 강 회장은 이미 연습된 연극이 아니라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딱 2단어로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배신감은 불처럼이 아니라 서리처럼 타올랐다. 무감각하고 느리지만 수정처럼 맑았다. 이민주는 자신이 한수 뒀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서연이 5일 전에 이미 그의 게임을 그만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수인계였다. 그리고 그녀가 18번 홀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녀는 버림받은 자가 아닐 것이었다. 이민준이 이미 자신도 모르게 떠나버린 계약서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었다. 일요일은 곧 일어날 일에 비해 너무 밝게 밝아왔다. 박서연은 머리를 깔끔한 포니테일로 묶고 칼라 셔츠 단추를 맨 위까지 채우고 3중 우회 수술을 준비하는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신발끈을 맸다.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집중,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유리를 애칭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분노가 있었다. 클럽하우스는 오전 7시치고는 너무 활기찼다. 누군가 에스프레소 스테이션 근처에서 너무 크게 웃었다. 다른 누군가는 이민준의 등을 치며 그를 물류의 미래라고 불렀다. 박서연은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안개처럼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갔다. 차분하고 계산적으로. 이민주는 카트 옆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마치 바비큐 파티에 가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손을 흔들었다. 마지막 라운드 준비되셨나요? 그는 이빨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언제나요. 강 회장은 조용한 비서와 말을 걸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악수는 이민준의 것보다 그녀의 손에 반초 더 오래 머물렀다. 따뜻함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그들은 표준 순서대로 티오프했다. 이민준은 또다시 슬라이스를 냈고 낮은 목소리로 욕을 하더니 다음에는 숙녀분 먼저 치게 하자는 농담을 했다. 박서연은 못 들은 척했다. 강 회장은 그냥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은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앞에 구호를 플레이했다. 박서연은 강 회장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깔끔하고 외과적인 명확함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이민준이 수평적 확장성과 AI 준비 인프라에 대해 떠드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는 연기하고 있었고 그녀는 포지셔닝하고 있었다. 10번 홀에서 강 회장이 전화를 받는 동안 이민준은 그녀를 옆으로 불렀다. 분명히 해두죠. 그는 낮고 거만하게 말했다. 이 라운드는 무언가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잉 보상할 필요 없어요. 당신 후임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이민준 부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라운드를 끝내러 온 겁니다. 그는 그녀의 침착함에 분명히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들이 14번 홀에 도착할 때쯤 리듬은 굳어졌다. 이민준은 말했고 박서연은 실행했으며 강 회장은 들었다. 익숙한 지형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분기별 검토나 고객갱신이 아니라 통제된 철거 전의 마지막 바퀴였다. 이민주는 자신이 그녀를 정중한 해고, 미래에서 나이든 여성을 위한 깔끔한 퇴장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희생양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장례식 내내 미소 짓고 있었지만 자신이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 17번 그린에서 박서연은 어려운 퍼팅을 성공시키고 만족의 한숨을 한 번 내쉬었다. 아직 승리는 아니었지만 거의 다 왔다. 그들이 카트에 다시 올라탔을 때 그는 그녀에게 아주 살짝 기대어 속삭였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타이밍을 더 잘 이해했죠. 박서연은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덫이 닫힐 때를 알아야 할 뿐이죠. 이제 한 홀 남았다. 18번 홀. 이민준이 소위 일격을 가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는 여성을 위해 피날레를 연출하는 것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서연은 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드롭 포인트, 한 제국이 조용히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시작될 장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더 조용한 손, 더 날카로운 눈, 그리고 지독하게 좋은 기억력으로 세워진 제국. 18번 페어웨이는 너무나 깨끗해서 인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 현실을 포토샵한 것처럼. 해는 높이 솟아 아침 이슬의 마지막을 태우고 있었고 머리 위 새들은 마치 기업전쟁이 곧 핵전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었다. 박서연은 마치 법정 바닥을 걷는 것처럼 잔디 위를 걸었다. 이민주는 방금 카나리아를 삼키고 배심원들 앞에서 깃털을 트림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그들이 그린에 다가갔을 때 강 회장이 바로 뒤따르고 있었고 이민주는 목청을 가다듬고 근처 4인조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자기 만족에 찬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박상무님이 수년간 회사에 기여한 모든 것에 대해 잠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더 간결하고 민첩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변화의 일환으로 우리는 그녀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극적으로 잠시 멈추었다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녀는 너무 비싸거든요. 침묵이 흘렀다. 새들조차 입을 다물었다. 박서연은 움직이지도 눈도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에 이 시체를 마음속에 묻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움직였다. 그는 화나거나 놀란 것이 아니라 그저 신중하게 다가섰다. 외과 의사나 저격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침착함.
먼저 박서연에게 돌아서서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민준에게 돌아섰다. 미소는 거의 잊고 싶지 않은 것처럼 가장자리에서 깜빡였다. 좋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다. 제 회사가 그녀의 비싼 연봉을 지불하겠습니다. 거래는 당신이 아니라 그녀와 맺은 것입니다. 이민주는 웃었지만 웃음은 목구멍에서 반쯤 죽었다. 실례합니다만 강 회장은 골프 가방 옆 주머니에 손을 뻗었다. 스코어 카드를 꺼내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신 3번 접힌 계약서 폴더를 꺼냈다. 7.4. 사망을 놓치셨을 수도 있겠군요. 그는 이민준에게 그것을 건네며 말했다. 지명된 담당자의 연속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재배치나 해고를 포함한 모든 무단 인사 변경은 계약을 무효화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퇴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민주는 마치 운전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표정으로 서명 페이지를 깜빡이며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건... 그는 부서진 우편함처럼 입을 벌린 채 더듬거렸다. 강 회장은 다시 박서연에게 돌아섰다. 화요일까지 사무실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민주는 다시 시도했다. 이건 거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조작입니다. 이건 강 회장은 마치 판사가 바보를 기각하는 듯한 우아함으로 그를 가로막으며 손을 들었다. 아니요, 이민준 부사장. 이것은 당신이 비용과 가치를 혼동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적대적 인수에 마이크를 떨어뜨린 사람처럼 카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그린 위에 서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선글라스 가장자리를 비추었다. 그녀의 가슴이 한 번 긴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저 공기, 무게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쉴 수 있는 그런 숨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홀 근처에 놓여있는 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퍼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샷을 성공시켰다. 이민주는 아직 그린 위에 서서 계약서를 마치 갑자기 다시 쓰일 것처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전화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통, 다음에는 3통, 그리고 그가 당황하여 카트 지붕에 던졌을 때 카트 지붕을 흔들게 만든 진동 폭풍. 박서연은 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걸었다. 극적인 어깨 너머의 시선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재치 있는 말이나 영화 같은 슬로우 모션 퇴장이 필요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승리에는 사운드 트랙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렌터카에 도착하여 운전석에 앉아 마치 다른 일요일 심부름을 시작하는 것처럼 열쇠를 돌렸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그녀는 멀리서 이민준이 강 회장과 그의 팀이 이미 지도를 다시 그린 남자들의 조용한 침착함으로 짐을 싣는 동안 전화기에 대고 격렬하게 손짓하며 서성이는 희미한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그녀의 받은 편지함이 불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한울 내부 스레드에서 온 것이었다. 제목, 임원 임명 공지. 그녀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바로 거기에 있었다. 박서연 전략 담당 부사장. 즉시 효력 발생. 그녀는 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워 전체 성명서를 읽었다. 짧고 외과적이었다. 그녀의 이전 회사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고 단지 통합 공급망에 걸친 10년간의 혁신과 리더십을 인정하여라는 문구만 있었다. 번역. 그녀는 팀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팀이었다. 두 번째 알림은 옛 친구이자 전 비서였던 타샤에게서 왔다. 방금 3명이 이민준 부사장님 11시 30분 회의에서 나왔는데 합류하고 싶다고 합니다. 짐 싸라고 할까요? 박서연은 잠시 화면을 쳐다보다가 간단하게 답장했다. 건설할 줄 아는 사람들만. 그녀의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그녀는 음소거했다. 서두를 필요 없었다.
그녀가 10년간 짊어졌던 제국은 단 한 문장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조건과 규칙으로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있었다. 위임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던 남자들의 허락 없이 그날 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언론이 그 발표를 들불처럼 퍼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링크드인 게시물, 슬랙 스레드, 개인 이메일, 한때 그녀의 일정 초대를 무시했던 사람들로부터 온 수십 개의 정중한 정말 축하해요 메시지. 그녀는 그 어느 것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조용한 파티오에 앉아 신발을 벗고 세상이 마침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처럼 피부에 스치는 산들바람을 맞았다. 소음도, 가짜 미소도, 그저 평화, 그리고 돌아온 통제력의 뚜렷한 향기. 일주일 후 내부 메모가 유출되었다. 이민준 부회장은 이사회에 의해 재배치되었다. 당신은 여전히 배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사무실, 주차 공간, 그리고 중요한 모든 방에서 마지막 말을 가지고 있다는 기업 암호. 언론은 물의 핀피처럼 그것을 물고 늘어졌다. CEO 주요 계약 손실 후 강등, 할부르겐 선즈 전략적 재편, 리더십 전환, 투자자 우려 촉발. 이민주는 물론 그것을 포장하려고 했다. 그가 참석해서는 안 되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구겨진 넥타이와 불안한 눈으로 연단 뒤에 서서 그것을 계약상의 속임수라고 불렀다. 그는 구식조항에 의해 허를 찔렸고 회사가 구식조항에 의해 착취당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거나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한올 글로벌은 그의 전화를 다시는 받지 않았다. 박서연은 생중계를 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하루는 이미 꽉 차 있었다. 포춘 100대 기업 임원 3명과의 연이은 회의, 전체 화물 구조를 재편하는 데 관심이 있는 유럽 대표단, 그리고 처음부터 공급망을 계획하려는 녹색 기술, 회사와의 기밀 프레젠테이션 세션. 그들 모두는 새로운 고객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이민준과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귀 기울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녀가 전략을 설명할 때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사람들. 그녀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녀의 통찰력이 단지 경험이 아니라 선견지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녀의 새 사무실은 미니멀리스트했다. 웅장한 샹들리에도 과시적인 호두나무 책상도 없었다. 깨끗한 선, 조용한 조명, 그리고 그녀가 이제 화물 경로와 파트너십으로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유리 벽뿐이었다. 하지만 그 책상에는 정확히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18번 홀에서 찍은 스냅샷,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른 모습, 배경에는 눈을 깜빡이는 중간에 흐릿하게 나온 이민준, 검은 잉크로 강 회장의 틀림없는 필체로 하단에 쓰여 있었다. 당신은 이기기 위해 경기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코스를 만들었다. 박서연은 회의 사이에 한참 동안 그것을 쳐다보았다. 향수에 젖은 것이 아니라 단지 단단히 고정된 것처럼 마치 단층선이 어디를 지나는지 기억하여 그 위에 더 강한 것을 지을 수 있도록 그녀는 씩 웃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할부르겐 선즈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가 10년을 바쳤던 제국은 자신의 오만함의 무게 아래 무너졌다. 하지만 박서연, 그녀는 잔해 속에 묻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반항아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 화석이 또 다른 대참사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